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현재 이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요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컨트롤 S 저장을 한번 해 놓으시고요. 저장 한번 하세요. 컨트롤 S. 자,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여러분 포토샵 못하니까 자,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보트 배 모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자, 여러분 뭐 80% 지금 할인 행사 중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별로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80% 세일 중 이렇게 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 보드 판매하는 회사다 생각을 하고 이 보드를 80% 할인 행사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를 포토샵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려와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려와야죠. 따라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 상태에서 내리세요. 요거를 내리게 되면 포토샵 파일이 하나가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게 되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포토샵이라는 파일이 보여요. 찾으셨어요?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포토샵. 포토샵을 다 배우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배울 수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만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포토샵이 새로 만들기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종이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새로 만들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어떠한 이름을 원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 디자인 요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이 디자인 요소 이렇게 써보세요. 디자인 요소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문서의 유형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기본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포토샵 있고 용지별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필름 및 비디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게 있어요. 필름 및 비디오 찾으셨나요? 필름 및 비디오. 얘를 클릭해줍니다. 필름 및 비디오. 그랬더니 자, 여기 크기가 무엇으로 선택이 돼요? HDTV의 1080p 많이 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이 디지털 그 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1920의 1080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폭이 얼마로 잡혀지고요. 1920의 높이가 얼마로 잡혀졌어요. 1080 자동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1920에 지금 1080으로 제작을 안 하고 있는데요. 1280에 720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커서를 안에다가 넣고 숫자 값을 이와 같이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1920에 1080으로 제작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화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가 잘 보시면 이렇게 폭이나 높이가 픽셀로 할 건지 자, 클릭해봐요. 인치를 할 건지 센티미터를 할 건지 밀리미터를 할 건지 선택하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포토샵에서 A4 용지 크기의 디자인 광고물을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A4 용지의 크기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297, 2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폭은 얼마가 되는 거고 210 그리고 높이가 297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지는 A4 용지가 되겠죠. 그 용지에 맞게끔 제작을 하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밀리미터로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시고 이 폭을 뭘로 바꿔주신다고? 210 이렇게 쓰고 높이 값을 297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시로.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는 자, 해상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인쇄용으로 쓸 거잖아요. 여러분이 해상도를 지금 A4 용지라고 한다면 인쇄물을 제작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여기를 여러분이 300 픽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색상 모드는 여기를 CMYK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용이다라는 거예요. 인쇄, 프린트물. 이해되셨죠? 인쇄 안 할 건데 우리는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웹용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얘를 뭘로 아까 바꿨어요? 픽셀로 바꾸고 폭을 얼마로 해야 된다? 1920에 그쵸? 높이 값은 그럼 얼마가 돼요? 1080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해상도는 얼마로 해야 됩니까? 72픽셀이에요. 72픽셀. 그리고 색상 모드는 그럼 무엇으로 해줘야 됩니까? 여기를 반드시 RGB로 해줘야 돼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인쇄물을 설명했다가 이쪽 영상 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문서의 유형에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여기 필름 및 비디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수동으로 선택하는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자동으로 선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미 들어있는 어떠한 여러분이 세팅되어져 있는 값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폭의 높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이 크기를 변경을 했다라든지 그랬을 때는 반드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배경의 내용은 흰색으로 하시랍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이 완전한 흰색 도화지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는 여기에 색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밑에 영상이 다 보여지는 상태로 조그만한 배 하나 그리고 여기다 마크 하나만 그려서 가져오자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밑에 색깔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탕이 안 되죠. 왜? 밑에 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로 맞춰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여기 배경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 무슨 색으로 원합니까? 라고 종류를 묻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투명하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는 거예요. 아, 설정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좋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항상 저와 작업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창의 크기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창의 종류를 저하고 맞췄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메뉴 위에 보시면 창이라고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창을 클릭을 해보시면 창에 작업 영역이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작업 영역. 찾으셨죠? 작업 영역에 필수의 기본값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요게 선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창에 작업 영역에 필수 기본값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시게 되면 필수를 재설정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보여요. 우리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거죠? 제가 뭔가 하다가 화면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면 항상 요거 재설정 누르세요 했던 그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여러분도 딱딱 눌러봅니다. 창에서 작업 영역에 필수 재설정. 그러면 모두가 저와 똑같은 화면으로 바뀌어졌을 겁니다. 이때 자, 이쪽 코너를 잘 보시게 되면 이쪽 자, 여기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채널이 보이고요. 여기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 메뉴들이 보여지게 되고 자, 이쪽이 이제 작업 영역이 되겠죠. 작업 영역이 되면서 이쪽 옆에를 보게 되니까 자, 확장 모드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학습이나 라이브러리 이런 것은 필요가 없죠. 우리한테. 따라서 자, 요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요거 버튼을 잘 보시면 이게 메뉴, 확장 메뉴 버튼이죠. 클릭하셔서 닫기. 요렇게. 라이브러리도 클릭하셔서 닫기. 고정 이 부분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닫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화면까지만 저하고 세팅 값을 맞췄어요, 우선은.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요 화면에 요 끝부분이 잠깐 보일 텐데요. 잘 보세요. 요거 말고요. 요거 찾으셨죠? 자,
자, 요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줄 건지 축소를 시켜 놓을 건지 요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축소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도 확장 한번 해볼까요? 작업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 내역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축소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확장 및 축소하는 방법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저하고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종료를 하고 나가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 마지막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 상태대로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걸로 막 작업을 하다가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면 그 상태를 그러면 기억해서 다음에도 그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 화면 상태가 작업하기 참 좋은 상태인데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한번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필요에 의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상태가 되게끔 그거를 하는 방법이 상에 가셔서 자, 작업 영역을 저장을 시킬 겁니다. 무엇을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영역을 저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작업 영역에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작업 영역 저장하기 새 작업 영역이다라고 해서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찾으셨어요? 상에 자, 작업 영역에 새 작업 영역 클릭해 주시면 무슨 이름으로 작업 영역을 하고자 원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모나코 여러분 닉네임으로 쓰세요. 작업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그러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따라서 여기 창에 작업 영역에 가보시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에 모나코 작업이다 맨 위에 나오면서 모나코 작업 재설정 이런 메시지가 뜨죠. 그럼 얘만 체크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 값을 저장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 작업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원하는 요소를 그려야 되겠잖아요.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포토샵을 정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세팅까지 우선 해놓으시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기다가 그려서 마지막 저장까지 해서 가져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는 무엇 등을 배우게 되느냐. JPG로 저장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PNG로 저장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PSD 파일. 제가 포토샵에서 주로 말씀드린 확장자들이 세 가지죠. PSD 파일,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원본 파일. 그죠? PNG는 뭐였어요? PNG. 투명 파일. 그리고 JPG는 이미지 파일. 이 세 개는 알고 이제 포토샵을 들어가셔서 포토샵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이 그려볼 건데 여기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레이블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레이블이라는 것은 투명한 층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이 자체를 투명한 종이로 쓰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투명한 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색깔이 있는 어떠한 도화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투명한 층을 원해. 그렇게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명한 층 안 만들었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에 투명한 이렇게 격자 무늬가 투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투명한 상태의 레이어가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요. 여기 있는 레이어 1번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배라고 이름을 써보도록 하고 엔터 해보도록 하죠. 배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배를 그냥 가져오기만 해볼 겁니다. 그랬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소를 활용하는 게 여기 아래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찾아다 보면은 손바닥 위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네모난 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치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요 사각형 모양. 찾으셨나요, 여러분? 여기를 꾹 눌러봅니다. 꾹 눌러보시면 서브 메뉴가 나오게 되죠. 확장 메뉴가 꾹 누르면 확장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는 항상. 그래서 봤더니 사각형 도구도 있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도 있고 타원이나 다각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배를 그릴 수는 없어요. 현재 실력으로는. 따라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있어요. 맨 끝에 보면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양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선택한 상태로. 이 상태에서 다 같이 이 모양으로 바뀌어졌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윗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원하는 종류의 모양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옆에 이 확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잎이 있는 나무나 야생동물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뉘어져 있지요. 이때 이 화면을 여기 끝에 모서리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이와 같이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 때는요. 자, 일단은 보트 부분, 배를 여러분이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이 보트에 여기 있는 확장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자, 배 모양이 이렇게 종류별로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 작지요? 그러니까 화면을 크게 키워서 이렇게 배의 종류가 다 보일 수 있을 만큼 크기를 좀 키워보세요. 여러 종류의 배 모양이 나오는데 내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게끔 배를 작성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기에 좋은 요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그죠? 요 종류로 해볼까요? 요 배로 해볼까요? 이해되셨어요? 이 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 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배가 이렇게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화면이 바뀌었죠. 여러분은 여기를 클릭한 상태고요. 이해되셨으면 화면을 자, 이쪽 창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러분 마우스를 움직여 봐요. 잘 안 보이는데 이 마우스 모양이 자, 확대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아니요. 그냥 저 여기 화면으로 왔어. 여기 보여요? 마우스 모양 바뀌는 거? 마우스 모양 돌아다니는 거 보여요?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십자 형태로 자그만하게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배를 클릭 드래그 합니다. 클릭 드래그. 그러면 바로 배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졌죠. 이해되셨어요? 이 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배 모양의 크기를 여러분이 바꾸고 위치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동 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요 버튼이 있어요.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요 버튼, 맨 위에 있는 버튼. 얘가 이동 툴 버튼인데요. 이 버튼이 선택, 우리가 항상 셀렉션 툴이다라고 해서 선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쪽에 이렇게 배 모양이 나오면서 이 모서리에 이런 조절점들이 보여지게 되지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시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자, 변형하고자 원하는 컨트롤을 표시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보여질 겁니다. 찾으셨어요? 자, 얘가 이와 같이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변형 컨트롤을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어져 있는 분들이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 조정하고자 원하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위치시킨 다음 이렇게 크기를 크게도 해보시고 또는 작게도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크기 조절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 커서를 안에다가 놓고요. 그럼 마우스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이와 같이 바뀌어지죠. 마우스 모양이 안에다 놓으면 바깥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조절점에 있을 때 틀려지잖아요. 안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보세요. 클릭 드래그란 누른 상태에서 잡아 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하면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이쪽 모서리 귀퉁이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창의 크기가
여러분이 비디오에서 선택한 창의 크기하고 같죠. 1920에 1080.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디자인 요소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놨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도 이렇게 해서 디자인 요소 만들어 놨잖아요. 따라서 요 정도 크기면 자, 영상에 적합하겠다 하는 정도의 크기로 여러분이 크기 조절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물론 가지고 가셔서 크기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하지만 비슷하게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는 게 좋죠. 일단은.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이. 자,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이 배를 만들었잖아요, 방금. 근데 이 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고치고 싶죠, 색깔을. 그럴 때는 여기 여러분이 레이어, 이게 레이어잖아요. 이 레이어의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 안에다가 커서를 놓고, 즉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색을 바꿀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색을 여러분이 원하는 자, 파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배니까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색깔 톤을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지죠. 아,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꾸는구나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배를 하나를 만들어서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움직이는 배는 만들어서 완성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뭘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마킹을 이렇게 별 모양 같은 마킹을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80% 세일 중 이렇게 쓰자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디자인 요소를 여러분이 그려줘야 되겠어요. 그럴 때 별 모양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꾹 눌러서 여기를 꾹 눌러서 어디를 가지고 만드냐면 타원 도구라고 해서 밑에 보면은 다각형 도구라고 있어요. 타원 도구 밑에 다각형 도구 찾으셨나요? 다각형 도구를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다각형 도구. 얘를 다각형 도구. 그러면 자, 이쪽 모양이 빈 공간, 이런 빈 공간에서 아무 데나 한번 클릭하시면 해제가 돼요. 그냥 저 따라서 하다 보면 자동 해제가 돼요, 또. 네, 요거 다각형 도구로 이렇게 눌렀죠. 눌러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이쪽 위에를 보시게 되면 이쪽 맨 위에 메뉴 중에서 여러분이 아이고 위에 메뉴 중에서 여기 개수를 몇 개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측면이다라고 해서 5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5개짜리 모양의 다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런 별 모양이 5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5개. 이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서리 개수라는 것이 요거. 자, 우리는 별로 그리고자 원했으니까 자, 여기 측면의 개수를 몇 개 정도로 넣어보냐면 30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30개. 여기에다가 숫자를 30이다라고 써주세요. 보이시나요? 측면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에 30. 측면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다각형 선택하셨어요, 여기? 다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꾹 눌러서 다각형. 메뉴가 다 달라요.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됐죠? 30. 측면에 30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도구를 어떤 걸로 변경하고자 원하는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 패스 옵션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여기를
자, 모퉁이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매끄럽게 안 하는 게 낫겠다. 여기 그냥 매끄럽게로 해보고 안 하기도 해보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퉁이 매끄럽게. 얘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만들 건지 아니면 꽃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 건지를 선택하라는 뜻이고요. 별을 그리겠습니다. 밑에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별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별 모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별로 뾰족뾰족하게 그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모퉁이를 매끄럽게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에 색상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죠. 자, 이 색상 값을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바탕이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이 기준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쪽 창에 오셔서 마찬가지로 여기 창에 오셔서 이쪽 코너에다가 클릭 드래그 이렇게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어요. 픽셀의 색깔로 선택이 됐네요. 일단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 끝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는 어차피 제가 연습용으로 그리고 지울 거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색상에 여기 노란색은 여기 테두리의 색깔이에요. 픽셀 값을 좀 크게 해봅시다. 픽셀을 3픽셀 정도로 해주시고 모퉁이 매끄럽게는 꺼주시고 그 다음에 30개가 개수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개수를 20개로 줄여봅니다. 줄여주시고 20개로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모퉁이를 부드럽게 여기 했을 때 모퉁이를 부드럽게를 체크하지 않았을 때 되셨나요?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자, 여기 길이가 짧게 이렇게 해야 글씨를 쓸 수 있는 이 공간이 좀 커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요? 따라서 다시 조정합니다.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보니까 측면의 들여쓰기 기준을 몇 %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 들여쓰기 측면의 들여쓰기 기준을 80%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지 클릭 드래그해서 보세요. 그죠? 많이 들어와졌죠? 이런 모양도 만들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인가요? 아직 아니죠? 이 모양 아니죠? 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지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다시 클릭해서 측면의 들여쓰기 기준을 거꾸로 20%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해보세요. 오, 원하는 형태 나왔네요. 이 모양에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면 되겠어요? 좋아요. 자,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쪽에 레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 내가 원하는 건 요 모양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있는 이동 도구 툴을 이용을 하셔서 여기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 클릭하면 선택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되죠. 또 여기 레이어에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클릭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지웁니다. 이제까지 그려놓은 것을 딜리트 키를 통해서 지웁니다. 지워지죠? 자,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다 지웠어요. 뭐만 남겨놓고, 배만 남겨놓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았기 때문에 일단 다 지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다각형 도구를 클릭하시고 다각형 도구를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요 모양 그리셨죠? 이동 도구 툴을 눌러서 얘를 밑으로 조금 내려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가 놓습니다. 요 정도 위치에다가 내가 이렇게 놓아볼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얘 안쪽에 있는 색상 값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요거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봐요. 아, 안 되네요. 그죠? 어디서 바꾸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다각형 1번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요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있더라. 이 사각형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색상환이 나오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빨간색으로 바꿔.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게 되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자라고 했냐면 흰색 글씨로 제가 80% 세일 중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 T라고 해서 글 쓰는 요 메뉴가 보이시게 될 거예요. 텍스트 T 찾으셨죠? 그러면 이 T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여기에다가 내가 쓰자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커서를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안 되고 이 빈 공간 이런 데에다가 놓고 시작을 해서 글씨를 씁니다. 일단. 그리고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도형이 있을 때 그 도형 위에다가 바로 써버리면요. 도형 안으로 들어가는 글씨가 써질 확률이 많아져요.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밖에다가 썼다가 옮겨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 T를 눌러주시고 꾹 눌러보세요. 꾹 텍스트 T를 꾹 누르세요. 그러면 수평 문자 도구라고 나오죠. 가로로 쓸 거니까 수평 도구 문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되셨어요? 이쪽에 빈 공간으로 오라고 했죠. 이쪽 빈 공간에다가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은데요.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72포인트 정도로 크기를 늘려주세요. 72포인트.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 클릭하시면 맨 밑에 72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나중에 크기는 또 바꿔줄 건데 우선 써야 되니까 72포인트로 놓고 여기 있는 글자체 보이시죠? 자, 글자체를 클릭하셔서 여기 한글 글자체 중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그런 글자체를 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얘를 글자체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자, 글자 여기 있는 폰트는 72포인트로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가 한글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한글로 가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쓰세요. 80% 엔터 치고 밑으로 커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세일 중 여기에 줄 간격이 아무래도 너무 짧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04포인트로 돼요. 자, 80% 쓰고 엔터 한번 친 다음에 세일 중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줄 간격이 너무나 따다닥 붙어 있어서 줄을 바꾸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줄에 써야겠네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항상 글을 입력한 걸 블럭 지정을 하시고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신 다음에 어디를 가보시냐면 다 같이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문자와 단락이라는 요 서브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자와 단락 찾으셨어요? 이 중에 여기가 줄 간격이에요. 요거. 요게 줄 간격인데 지금 줄 간격이 저는 0.04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를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면 이 줄 간격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줄이 두 줄로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 여기를 어디를 자동으로 놓으시라고 했어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얘를 갖다가 클릭하시고 다른 걸로도 바꿔보시고 싶으면 바꿔보세요. 그러면 겹쳐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글이 이렇게 두 줄로 잘 쓰여졌어요. 이렇게 혹시? 네,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그렇지. 거리가 좀 떨어지죠. 이렇게 됐죠. 제 것도 떨어졌잖아요. 약간. 그래야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되게.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동 툴을 가지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자, 이동 툴로 얘를 끌어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힙니다. 요 글자 크기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얹혀놔요. 되셨죠? 자,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글자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자, 여기 레이어 중에 이렇게 가봤더니 T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T. 찾으셨죠? T.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죠? 커서가 안쪽으로 들어가지면서 블록 지정까지 됐을 거예요. 이때 자, 이쪽 위에 상단에 보면은 여기 글자의 색을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게 화면이 떴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셔서 글자의 색깔을 흰색으로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별도 그리고 텍스트도 써봤어요. 글자 색깔 바꿀 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요. 여기 저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T라고 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앞에 있는 이 T라는 글자 얘를 더블 클릭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색깔 바꾸는 게 보여요. 예,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빠져나올 때는 빈 공간에서 한번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포토샵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요런 거 그리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레이어예요. 레이어. 지금 잘 보시면 자, 다각형 1번이다라는 레이어와 세일 중이다라고 쓴 텍스트 레이어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텍스트 따로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방향 모양 따로 그렇게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레이어를 그대로 이렇게 개별로 놔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 나는 이 글자와 그 다음에 이 도형을 하나의 세트로 불러다가 작업을 하고 싶다. 이 크기나 모든 게 다 비율이 맞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개를 하나로 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합하는 그러니까 레이어를 개별로 갖고 온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은 레이어를 잘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쓸모 있는 레이어, 내가 갖고 가서 변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별로 레이어를 다 만들어줘야 되지만 레이어를 쓸데없이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가 막 만들어졌죠. 아까 일부러 그래서 다각형 막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그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그 다각형들을 개별적으로 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이게 하나로 합해져서 단일 요소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레이어에 병합을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텍스트와 그 다음에 이 도형은 하나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로 불러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따라서 자, 얘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밑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 두 개. 이 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레이어 병합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레이어 병합. 나와요? 안 나와요? 레이어 병합. 안 나오는데요? 레이어 병합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작업이 하나가 더 되어져야지만 레이어 병합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T가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병합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죠?
자,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문자 레스터화라고 해서 나와져 있네요. 문자 레스터화. 이 말인즉 얘는 문자고 얘는 도형이다 보니까 두 개를 병합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문자를 문자 형태가 아닌 레스터화 시킨다는 것은 도형화처럼, 즉 여러분이 그림처럼 어떠한 그래픽화를 시켜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편집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닌 그래픽화를 시켜라. 즉 이 도형과 같이 그림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 T를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여기 문자 레스터화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문자가 아닌 뭘로 바뀌어 버려요? T가 없어져 버렸죠? 문자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하시고 다시 자, 얘를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레이어 병합이라고 이제 뜨지요? 떴어요? 여기에 이렇게 레이어 병합이라고 떴어요, 안 떴어요? 뜨게 되죠? 이렇게 뜬 상태에서 자, 이 레이어 병합을 눌러서 자, 하나로 합합니다. 레이어 병합 이렇게. 그러면 하나로 합해졌죠, 여기가. 레이어가 하나로 합해져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보시냐면 여러분이 그 say라는 텍스트잖아요. 얘는 그냥 글자라고 써볼까요? 글자. 엔터. 글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모양이라고 써야 되겠다. 모양. 네, 레이어 병합 누르면 자, 요게 이렇게 병합된 채 레이어가 하나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됐어요? 하나로 합해놨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레이어가 현재 몇 개가 생겼어요? 딱 두 개죠. 하나는 배라는 것과 하나는 모양이라는 레이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 이제. 그러면 이 레이어의 확장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여기 축소 다시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합니다. 컨트롤 S 누르셨어요? 자, 먼저 내 컴퓨터에 저장할 건지 클라우드에 문서를 저장할 건지 묻고 있는데요. 자, 내 컴퓨터에 저장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내 컴퓨터에 저장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저장하시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어디다 항상 저장해요? 저는 D 드라이브에 자기 폴더에다가, 자기 이름의 폴더에다가. 자, 화면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디자인 요소, 그다음 확장자 뭐죠? PSD. 이렇게 PSD라는 것은 이 포토샵 파일 원본 파일 이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저장 누르세요. 그러면 호환성 문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확장자 PSD로 포토샵 파일. 걔는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네. 자, 끝났어요. 저장까지가. 포토샵 원본 파일을 저장해봤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JPG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JPG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을 해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어디에? 내 컴퓨터에. 그러면 무슨 이름으로 저장하시렵니까? 하고 또 묻게 되죠. 아까와 똑같은 화면 창에서 파일 이름을 똑같이 디자인 요소라고는 하는데 밑에 파일 형식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파일 형식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JPG라고 해서 종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JPG?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파일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디자인 요소 .jpg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자, 저장 버튼만 누르게 되면 저장. 이게 품질을 얼마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게 되는데요.
뭐 굳이 최고 정도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JPG로 저장이 됐어요. JPG로 저장될 때 아까 흰색 미리 보기가 한번 잠깐 보인 거 보였어요? 바탕이? 투명이 아닌 흰색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JPG로 저장했어요. 자, PNG로 한번 저장을 해보자라고 했죠.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똑같이 들어가요. 내 컴퓨터에. 자, 이번에는 파일 형식을 뭘로 선택을 하시냐면 밑으로 내려보시면 PNG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PNG. 찾으셨나요? 여기 있는 PNG 찾으셨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PNG. 그랬더니 이름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디자인 요소의 PNG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자, 여기다가 확인 그냥 눌러주십니다. 다 저장이 끝났습니다. 세 가지 방법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저장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자, 이제 포토샵은 닫고 끝났으니까 닫으세요. 닫으셨어요. 프리미어 프로 들어가 봅니다. 프리미어 프로, 여러분 잠깐 내려놨던 프리미어 프로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작업한 3개의 파일을 불러와 볼 겁니다. 뭐뭐뭐로 첫 번째 PNG 불러오고 JPG 먼저 불러올 거예요. 2개를 먼저 컨트롤 I 눌러주셔서 자, 모나코 몬도 여러분 폴더로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폴더에 여러분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위에 창에서 선택하시면 편하죠? 여러분 폴더를 선택하시고 찾습니다. 디자인 요소에 여기 디자인 요소에 PNG가 있고 JPG가 있네요. 찾으셨어요? 2개 다 가져옵니다. 자, 먼저 JPG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PNG 선택하시면 2개가 선택이 되지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열기 눌러봅니다. 열기. 자, 불러와졌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아이콘 뷰로 되어 있으면 얘가 PNG인지 JPG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목록 보기로 바꿔줍니다. 목록 보기로. 그러면 디자인 요소 JPG로 되어 있는 거, PNG로 되어 있는 거 사이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JPG부터 가져올까요? JPG를 끌어서 맨 위에 트랙에다가 온 쳐보세요. 비디오 4 트랙에다가. JPG로 가져온 거 어떻게 가져와졌어요? 이렇게 가져와지죠? 흰색에 그 다음 나머지 요소들까지 이렇게 가져와졌어요. 하나로 다 합해졌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로 합해졌는데 흰색 종이를 깔아버리고 갖고 오죠. 분명히 투명하게 만들었지만 이게 JPG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지우시고 내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세요. 그럼 PNG 가까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PNG를 선택하시고 끌어서 다시 비디오 4 트랙에다가 올려보세요. 오, 어떻게 돼요? 투명하게 잘 가지고 와졌죠? 차이점 이해되셨죠? 그런데 투명하게 가지고 가져왔는데 얘하고 세트로 합해져서 갖고 와졌어요. 따라서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자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2개가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지죠? 하나로 합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서 얘도 내가 쓰려고 하는 것에 이해는 됐지만 아니야. 그래서 얘를 지워요. 딜리트 키로. 따로따로 구분해 쓸 수 없어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나는 배만 따로 하고 얘는 얘대로 반짝반짝하게 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2개가 같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개별로 따로따로 가져오고 오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포토샵 파일로 저장한 PSD 파일 하나 있었죠? 걔를 갖고 옵니다. 자, 다 같이 컨트롤 I 눌러주셔서 찾으세요. 뭐? 이렇게 PSD 디자인 요소라는 이름의 PSD 파일 이걸 찾으셔야 돼요. 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요거. 이렇게 PSD라고 써져 있는. 디자인 요소의 PSD. 자기 폴더 안에 있어요. 자기 폴더.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해봐요. 아까 여기 찾았던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옆에 이렇게 PSD로 돼. 괜찮아. 어쨌든 PSD 찾으셨죠? 그럼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뭘 누른다? 열기. 그러면 이렇게 뜬다라고 했죠. 이렇게. 얘는 그랬을 때 모든 레이어를 병합한 채 갖고 오기가 아니라 뭘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개별 레이어로 가져오겠습니다. 얘가 체크가 돼야 되겠죠. 얘를 개별 레이어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양 따로, 배 따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선택이 2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디자인 요소다라는 폴더가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여러분이 작성한 이 요소들 2개가 이와 같이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를 끌어서 가져다가 비디오 4트랙에다가 올려보세요. 그러면 배만 따로 이쪽으로 가져와졌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위에 공간을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조금 내려서 위에 공간이 생기게끔 해놓으시고 공간이 있어야죠. 그려야 모양 얘를 끌어서 가지고 오죠. 비디오 5트랙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80% 세일 중이라는 요 요소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져오는 것까지는 잘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얘가 너무 길잖아요. 그쵸? 가져온 요소가 너무 길이가 길죠? 다릅니다. 어떻게? 여기에 딱 이렇게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자르는 방법 어떻게 자른다라고 했죠? 클릭하고 슈퍼트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2개의 요소가 다 선택이 된다. 이때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마지막 끝에다가 슈퍼트키 눌러서 갖다가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레이저 툴을 이용을 하셔서 자르실 때도 슈퍼트키를 누르고 자르시게 되면 2개가 동시에 자른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로 2개, 나머지 뒤에 있는 거 2개죠. 선택 도구 툴로 나머지 뒤에 있는 2개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앞에다가 가져다가 준비 작업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이 화면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기 바라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합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이 뭘 할 거냐, 이렇게 가지고 온 얘를 가지고 여러분이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거예요. 위치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또 애니메이션도 넣어주고. 얘는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주자라고 했냐면 배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끔 모션을 주자라고 했고, 얘는 어떻게 줘보자라고 했냐면 얘는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짝이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만 해놓으시고 저장 한번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디자인 요소부터 선택을 해주시고요. 배 디자인 요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이 배가 여러분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췄잖아요. 1920에 1080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맞춰진 상태로 가져와졌어요. 하지만 크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크기도 좀 조절을 하고 이제 모션을 주고 싶은 거죠. 이 위치도 바꿔주고. 그러면 이 안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모양 요소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움직여 보세요. 무엇이 움직여요? 여기 모양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선택 자체가 이렇게 모양이 되어져서 이 모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 모양이 움직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이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모양 디자인 요소에 눈을 끄시고 잠궈 놓습니다, 이렇게. 눈을 잠깐 꺼주시고 앞에 있는 잠금 버튼을 눌러서 잠궈 놓으세요. 그러면 이 디자인 요소가 아닌 이 배 요소가 맨 위에 상위로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선택을 해봐요. 배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뭐가 움직여져요? 배가 움직여지죠? 이렇게 해서 배의 위치를 가져다 놓으셨으면 얘를 비율 조절 부분에 가셔서 비율 조절 부분에서 살짝만 키워볼게요. 한 115 정도로 키워서 다시 여기다가 위치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크기를 비율 조절에 가셔서 115 정도 크기로 이렇게 키워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다시 위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숨어 있어서 안 보이면 위로 올리셔서 보일 때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 되겠어요. 위치 조정하는 것까지 다 잘 되셨죠? 이제 움직임을 주려고 해요. 애니메이션을.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가자라고 했죠? 이렇게 움직이게 하자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로 움직이게 하겠다.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0번 프레임에다 놓으시고 자,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여기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를 체크를 하셔야죠. 됐어요? 되셨으면 현재 위치에서부터 스타트 할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치 변화를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여기 키프레임에서는 위치 변화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죠. 그러면 어디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 맨 끝에 자, 이 끝부분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쵸? 자, 끝에다가 놓으시고 자, 이 배의 요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끝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X축과 Y축 중에 무슨 축만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쵸? X축을 이렇게 밉니다. 끝에까지 갈 때까지.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갈 때까지. 움직였어요? 확인해볼까요? 어때요? 움직이죠? 잘 움직이고 있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응용하는구나. 알겠죠? 배 대신에 무엇을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았을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곰돌이가 한 마리가 팔랑이는 깃발을 갖고 거기에다 구독과 좋아요 써놓고 막 뛰어가는 거. 할 수 있었을까, 없을까? 있잖아.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죠? 자, 곰돌이 대신에 누구를 넣어주면 더 재밌을까요? 놈들이 안 하는 거. 내 얼굴 딱 해놓고, 세민하게 내 얼굴 딱 해놓고, 입이 뻥긋뻥긋하는 GIF까지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더 재밌겠네. 그렇게 응용을 하는 거야, 이제. 하나 배웠으면. 그래서 예시로 재미나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고, 내 예쁜 얼굴을. 응? 깃발을 들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뛰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동영상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일부러라도 찾아서 남의 동영상을 좀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홍보를 많이 할까도 알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잘 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드니까 눈에 확 띄네. 나도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이게 나와야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아, 이 배운 거를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안 봐. 보지도 않아. 그럼 남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기능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는 끝났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아까 잠궈놨던 이 눈도 켜고 자, 여기 락 걸어놓은 것도 해지를 하셔서 이렇게 자, 눈도 켜주시고 요거 세일 중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얘를 갖다가 자, 위치는 다시 위에다가 여기다 놓고 얘는 제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깜빡 깜빡 이렇게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길이가 쭉 보여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보여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길이를 확 줄여버리세요. 요 정도로.
길이를 줄여놨어요. 그러면 잠깐 안 보이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응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지금 만들어 놓은 길이값 줄여놓은 얘를 갖다가 Alt를 눌러서 여기에서 복제를 해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짠짠하니 붙이지 마시고 이 놓은 만큼의 사이값을 띄워서 이렇게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줄여놓은 요소를 Alt를 눌러서 여러분이 끌어가게 되면 복제가 돼요. 이거는 복제를 하시는데 얘를 사이값을 어느 정도 띄워주고, 잘 보시면 사이값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띄워놨죠? 여기 빈 공백을 줬죠? 일부러? 공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사이에서는 보여지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때도 제가 선택할 때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여러분 봐봐. 제가 두 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빈 공간에서부터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잘 봐봐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만 딱 잡히죠. 이때 똑같이 Alt를 눌러서, 자, Alt 누른 상태에서 앞에서 복제해가요. 사이를 어느 정도 띄우고 이렇게. 그러면 자, 두 개가 한꺼번에 복제가 됐죠. 이번에는 이 네 개를 선택을 잡아요. 이렇게. 네 개를 잡고 또 Alt를 눌러서 복제하는데 사이값을 어느 정도 띄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여주고 안 보이고를 반복시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이렇게 되죠? 간격이 너무나 촘촘하니까 시간은 짧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얘가 깜빡 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하나 얘네들을 지워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사이값으로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지워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게 되면 이 깜빡이 조금 어떻게 돼요? 시간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지죠. 깜빡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자, 요것도 많이 응용을 해요. 여러분이 그냥 나오고 안 나오고를 시간차를 잘 맞추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냥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자, 여러분이 배웠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얘가 작은 상태에서 점점 커지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불투명도를 이용을 하셔서 얘가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를 반복시키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불투명도를 통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시키는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다시 줘봅시다. 그러면 하나 샘플로, 자, 요걸 지워버리시고, 그러면 요건 지우시고, 제가 응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길이를 이렇게 길게 늘립니다.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길게 늘려 놓으시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 구간을 여러분이, 자, 여기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요거를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불투명도를 선택해 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처음에는 100%로 다 보여졌죠? 여러분 다 보이고 계십니다. 자, 요거를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직접 해버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서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클립을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놓아서, 여기 잘 보여요? 제가 어딘지, 여기 빈 공간, 여기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키워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면 잘 보일 수 있게끔 얘를 키워보세요.
여기에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크게 키워보세요. 자, 어디가 나올 때까지 조금 키워보시냐면 여러분 요 밑에 보면은 요 버튼이 나올 거예요. 하나가. 다이아몬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이거 나올 때까지 키웁니다. 이렇게. 지금 확장한 비디오 5 채널에 비디오 5번이 크게 Alt를 눌러서 마우스 휠을 눌러보면 크기가 커지는데 이때 여기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를 키워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보여요? 이걸 우리는 키프레임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여요 여러분? 여기 선분 하나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줄 하나 나왔죠? 네, 이게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같이 안 나오는 분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맨 위로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키프레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이 키프레임이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안 보이시면 저같이 안 나와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우클릭을 해보면 클립의 키프레임 표시에 이 불투명도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라인이 보여지면서 여기에 키프레임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 화면을 최대한 조금 크게 해놓으시는 게 1번. Alt의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크게 키워 놓으시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밑에 키프레임 표시라고 나와 있어요. 클립 키프레임 표시 찾으셨어요? 클립의 키프레임 표시에 불투명도라고 있어요. 자, 이 불투명도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줄이 이렇게. 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줄에다가 마우스를 위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봐요. 그러면 이 줄이 움직여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그죠? 그런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해 있는 공간에 요거 버튼 이제 눌러보시면 눌러질 거예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여기에 생기게 되죠. 이렇게 바로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생겨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가 키프레임을 10프레임 뒤로 간 상태에서는 얘를 빵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냥 키프레임을 맨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0으로 놨다가 다시 10프레임 뒤로 가셔서 20프레임에서 여기 20인 공간에서 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잘 돼요? 또 타임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 뒤로 갖다 놓으시고 즉 여기가 지금 30프레임이 돼야 되겠죠. 1초 그러니까 3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시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 줄 위에다가 클릭.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얘를 다시 밑으로 빵으로 이렇게. 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가져다 놓은 다음에 여기 맨 뒤에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다시 클릭 키프레임 만들어서 얘는 맨 위로.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얘를 보여봅시다. 그러면 되었다 돼요, 안 돼요? 자,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하죠? 스무스하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자, 이제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시고 여기까지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내보내기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서 자, 내보내기 미디어 해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좀 이따가 네, 일단은 여기 출력 이름을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 D 드라이브에 자기 이름 선택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내보내기 하실 때는 자기 이름 선택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파일 이름에다가 무엇을 넣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포토샵 불러오기 예제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
아니면 그냥 디자인 요소 이렇게 써봅시다. 디자인 요소라고 해서 출력 이름을 내보내기 대기열로 눌러주시고, 그러면 인코더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든 거니까 렌더링 해보시면 좋겠죠.